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장중시황 전달해 드릴게요. 자, 나스닥이 올라서 기대감들 많이들 가지셨을 것 같은데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렇게 좋진 않죠.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세 진행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외국인 매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매도세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 계속 생겨나고 있죠.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듯이 시총 상위, 대형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많이 안 내리잖아요. 0.5%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바닥 아닙니까? 더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많이 내리지 않는 것일 뿐이지 오르지도 않습니다. 오르지 않는 주식을 지금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주가는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 떨어져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이렇게 떨어져요. 좋은 건 아니죠. 일단은 조금이라도 내리고 있다라는 거,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겠고요. 현금이 주식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140입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3200을 오늘 못 넘을 것이다. 증권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대로 보면은 3200 이번에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도 해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뭐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주가가 올라가야지 맞는 거거든요. 상승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나쁜 재료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악재들은 다 소화가 됐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악재들은 특별한 게 없는 상태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내일 주거나 아니면 목요일날 영향을 주거나 뭐 이런 식일 텐데 지금 당장 영향도 없는데 주가 왜 빠지지? 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주 초반에 어떤 강세 흐름이 연결된다라면 뭐 후반부에도 이제 FOMC 관련한 재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의 수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봐요. 시장에 대해서 아직 리스크 관리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압박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매수를 안 하거든요.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각보다 코스닥은 좀 덜 빠졌어요. 덜 빠졌지만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상당히 안전 모습인데, 자, 이 내용들은 이제 수급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이요. 일별 현황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한 게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 5월 10일 날 2300억 약간 순매수한 게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지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이죠. 지금 뭐 오전 시장 지나갈 때까지 2500억 밖에 안 팔았다. 이대로 열심히 팔아봤자 5000억. 네, 5000억 정도. 또 오후에 좀 살짝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뭐 4000억 미만으로 뭐 지난 주말보다 좀 덜 팔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매도가 지속 중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네,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대형주에만 집중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업종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외국인들 도대체 뭐 팔고 있습니까? 제조업, 대형주, 전기, 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기관은요, 덩달아 팔고 있는 거예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팔고 있는 거, 지수, 대형주 팔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은 뭐 팔고 있을까요? 당연히 네, 제조업, 이런 쪽이, 전기전자, 철강금속, 네. 자, 뭔가 느낌이 딱 오시죠? 개인들만 사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받아주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수급이 나쁠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 왜? 대형주가 밀리기 때문에 시장은 빠질 것이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리겠죠. 아, 시장 빠지는데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리자. 아니면 원래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매도하자.
자, 매도가 우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물론 저점에 사서 바로 반등 나가면 좋겠지만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볼까요? 시총 상위 거래소 쪽 보시면은 그냥 별로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좀 주가 조정받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냥 약보합이에요. 보합 수준. 포스코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지지, 또 21선 지지가 싫은 분들은 여기서 매도하셔도 되겠습니다만 61선 지지까지만 좀 더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주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들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행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것들 다 같이 조정받아요. 다 같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다 말씀드렸던 거죠. 뭐 화학, SDI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흐름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 있겠고, 그 뒤쪽 라인 때 보더라도 SK텔레콤조차도 지금은 매도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NC소프트 안 좋다고 그랬죠.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런 모양새들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HMM이 약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역시 추세가 진행되는 것들은 그냥 당분간은 더 보셔도 되겠죠.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아침에 떴다가 다 들어오는 모습. 뭐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좋은 흐름이 없다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빌 데가 없잖아요. 지금 지수가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는 상태예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게 없습니다. 수급도 이상하고 지금 종목들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왜? 더 싸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싸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싸진다. 땡큐죠. 네, 땡큐 아닙니까? 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오늘 10,000원에 사겠지만, 더 하락해가지고, 만약에 9,800원, 9,500원 나오면은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차피 사려고 했었던 주식이라면, 충분히 조정을 받고, 가격대가 완전 저점이 형성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1시 10분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SK이노베이션 한번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 여기 그 26만원 정도 이 갭으로 뛰어나간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지지가 되면 그냥 두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냥 보셔도 상관없고요. 뭐 이 자리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매수 포인트를 20만원대 정도에 잡으려고 했는데 주가가 좀 빵 하고 뛰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매수를 못 들어갔거든요. 지금 매수를 만약에 들어가려면 25만원 아래쪽 노려야 되는데 상황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때 매도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25만원대, 26만원대 이 이상에서 지금 상승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SBS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SBS 많이 가네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지? 네. 뭐 특별한 어떤 자기들만의 재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네요. 네.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는 게 급등적 모습도 보여주고 소문 없이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약간 네. 과매수가 좀 심해지죠. 그래서 조만간 물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 주제 좀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네요. 이 JYP 엔터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이 좀 있겠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메리츠 쪽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호텔신라는 매도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좀 싸지면 좋아요. 가격이 좀 싸지면 뭐가 좋으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못 사잖아요. 지금은 주가가 좀 올라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매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네 가격이 싸지면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니까 좋겠죠. 뭐 그런 모습이고 HMM은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거 한번 볼까요? 외국인도 SK이노베이션 사고 있네요. LG화학, 뭐, 배터리 쪽은 좀 매수를 하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신에, 하이닉스 엄청 팔고요.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이런 것들 매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딱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해요. 많이 올라간 시총 상위 종목들이나 이제 경기 쪽에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규모가 크지 않다거나 유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기술주 쪽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죄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매도를 때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장중에 변화가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팍 튀거든요.
팍 튀는데 다시 그냥 그대로 내려 꽂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그만큼 호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호재가 나와도 짧게 끝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호재가 나와도 짧게 끝난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사람들이 그냥 단기로 자꾸 치려고 한다거나 수익이 나올 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시장 상황은 아직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조금 더 아끼셔야 되고요. 오늘은 아침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후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한데 수급 동향이 계속해서 하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면 오후에도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 가격이 더 싸게 형성되면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그렇게 서두르야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경기 회복주 쪽 역시 휠라홀딩스라든지 그죠?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은 좋은 흐름들 유지하고 있고요.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아기들 관련한 정책 수혜주들 뭐 움직임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가 무료 방송 시작하자마자 매도 의견 살짝 드리긴 했는데 뭐 이 정도라면은 매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아직 5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면은 많이 묻다 아이가 네,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이제 종목이 조금씩 변화를 겪는다, 많이 내렸다, 뭐 조금 내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네, 시장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같이 내려가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문제될 만큼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또 크게 흘러내렸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뭐냐면 자, 많이 내렸다라면 지금 시장 자체가 뭐냐면 과매도의 포인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매도의 포인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매도는 뭐예요? 지금 당장 바닥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점을 잡아가는 종목들이 많아질 것이다. 곧 끝날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매도에 대한 압박이 더 약해질 것이다. 즉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폭락해가지고 뭐 박살난다거나 이럴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냥 슬금슬금 하락하면서 저점대를 형성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형성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니까요. 수급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더 많이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를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수 안 해도 되니까 매수를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제발 느긋하게 하세요. 느긋하게 천천히 안 잡아먹습니다. 천천히 큰일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요. 느긋하게 아시죠? 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여유 있는 투자 원칙 투자 꼭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시간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